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인 이슈 코너로 함께합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전상규 전문위원과 함께 흥미로운 발명과 또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미국이 군사용으로 활용된 무인 항공기를 최근 상업적으로 허용했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오늘은 조정사 없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이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무인 항공기라고 하면 전쟁 시에만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상업용으로도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무인 항공기라 하면 말 그대로 조정사 없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거나 주위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넓은 범위에서는 원격 조정되는 비행체도 무인 항공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인 항공기는 헬리캠이라고 하는 방송 촬영 장비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무인 헬리콥터는 병충해를 감시하고 방공 방제를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에도 무인 항공기가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 피자 업체에서는 GPS를 활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헬리콥터형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피자 배달을 시연하기도 했고요. 도서 배달이나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식탁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무인 항공기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송 촬영과 배달 서비스까지 재미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도 우수한 기술의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조난 사고가 일어난 곳이나 재해 현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들이 얼마 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 무인기들은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비행선에서 이륙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정밀 제어와 충돌 회피 같은 항공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형 무인 항공기도 우리 기술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헬기처럼 프로펠러로 이륙한 뒤에 전진할 때는 프로펠러가 수직으로 전환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활주로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보잉사와 함께 유인 헬기를 무인 헬기로 개조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무인 항공기가 민간 영역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관련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 같고 또 특허 출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지금 이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는 무인 항공기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특허 출원과 기술과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허청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무인 항공기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은 총 282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205건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출원됐는데요. 출원 증가율이 27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기술별로 보면 비행 제어 기술, 지상 통제 및 통신 기술, 이착륙 기술, 임무 탑재 기술 등의 특허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항공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추세로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도 ICT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무인 항공기 기술에 대한 경쟁이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ICT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그만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무인 항공기 개발과 실용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증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인 항공기와 무인 항공기를 통합한 항공관제 등의 인프라도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기술로 만든 무인 항공기가 세계 곳곳의 하늘을 빨리 날아다니는 그 광경을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예비 창업자들이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창업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창업자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주관하는 2013년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가 산하경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허청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13개의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특허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어떤 뉴스를 좀 주목해 볼까요? 창조 경제의 주역인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창업자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하니까 아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북은 분쟁 사례와 지재권을 통한 창업 성공 사례를 만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비 창업자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또 창업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창업자를 위한 조언과 업종별로 주로 문의되는 지재권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 쉽게 구성하였고요. 프랜차이즈 관련 체크 사항도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네, 가이드북을 활용하기 전에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창업진흥원 그리고 지역지식센터 그리고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공될 예정인데요. 가이드북이 필요한 분들은 위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성공 창업을 위해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자신의 제품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